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잠깐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이 모이셨나 한번 여쭤봤더니만 굉장히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다 그래서 강의하는 제가 조금 위축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다행히 앞에가 많이 건전지. 다행히 앞에 됐나요? 아니요. 이게 건전지. 아, 이것도 마찬가지네. 다시. 네. 됐네. 네. 앞에가 조금 비어 있어서 제가 좀 편안하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그 이제 주민 대상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마을 분들하고 많이들 얘기를 할 때 가장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화일 거예요. 아마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하고의 관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이제 어르신들이 물어보죠. 교수님이 너는 잘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정말 멋모르고 저는 사회성이 되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 사회성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더라고요.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실례로 여러분들이 댁에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남편하고 아니면 배우자인 아내분하고 아니면 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자녀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소통이라는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조금 힘들게 조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의외로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실 때는 의사소통 되게 잘하세요. 대인관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댁으로 들어오시면 입을 닫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소통의 단절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갈등 해결이라는 거는 저절로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갈등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있어야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통이라는 것도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지 혼자서는 소통이라는 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적으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비대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떤 지금 시스템이 되냐면 매체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점점 더 쉬워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사람하고 관계를 조금 더 소원하게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아니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 이제 고양시가 되겠고 고양시가 더 나아가면 우리 이제 정부가 되겠죠. 그런 정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다들 여러분들이 이제 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낼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받고 이제 주제를 설정을 했는데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고 그리고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 보셨지만 이거 제가 이렇게 눌러야 되나요? 뭐가 있나요? 네. 뒤로 가는 거. 네, 의사소통 잘하는 거 지금 파트를 제가 3개로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갈등 해결을 잘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그거는 뭐냐면 의사소통이 모든 걸 다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만 잘하면 갈등 해결이 일어날 일이 없고 갈등 해결이 설마 일어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게 소통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페이퍼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소통이라는 거는 뭘까? 일방적인 걸까? 아니면 상호 교환적인 걸까? 우리 보통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우리 집에서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잘 먹혔는데 요새는 잘 안 먹힌다. 그거는 뭘까? 아내의 입장, 남편의 입장, 아이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비단 우리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문제가
예, 내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나의 생각, 나의 메시지 등을 누구에게, 상대방, 청자에게 전달을 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하냐? 의미를,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가라는 거를 상대방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전달을 해서 공유를 해야만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 소통을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대화를 해야만이 상대방의 의견을 무엇인가를 알고서 요구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부응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소통의 한 70% 정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갈등이나 위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편에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의사소통을 잘하는 기술 19가지 이렇게 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쉽게 간과해서 넘어갔던 일들이 이게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키워드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필요해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이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대부분이 의사소통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보고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면대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비의도적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번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말만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는 우리 이제 속담이 있듯이, 그만큼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까지 조금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의사소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은 뭘까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되겠죠.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조심을 하시면 돼요. 자, 전달하는 사람, 이 화자가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소통에 대한 목적이 없이 그냥 이야기할 경우에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 다음에 스킬이 조금 부족해요. 왜냐면 뭐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뭐 미괄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결론은 맨 끝에 가서 조금만 얘기해.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굉장히 급해요. 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남을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도 조금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내 성향은 나는 설명을 많이 하고 결론을 뒤에 가서 할 거야 라고 하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본인의 성향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하는 사람은 나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준다라고 하면 소통도 잘 되고 갈등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스킬도 부족하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수신자, 청자죠. 듣는 사람.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이야기를 하면 의심을 해요. 나한테 제대로 전달을 해주는 걸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사람에 대한 전폭적인 그 지지, 신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수신자들, 듣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이 단절이 되거나 아니면 결핍이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분명히 다 얘기를 했어. 말하는 사람은 저는 다 얘기했어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뭐 이제 주민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지시사항이 있을 때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내용까지 같이
한꺼번에 이야기할 경우에 듣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A라는 사람은 다 들었어요. B라는 사람은 한 두세 가지만 듣고, C라는 사람은 가긴 갔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 이거는 선택적으로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내가 좋아하는, 나한테 유리한 말만 듣는다는 게 전제 조건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전문가예요. 우리는 지금 전문가이다 보니까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 유튜브가 요새 굉장히 많이 유행하죠. 더군다나 코로나가 생기면서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굉장히 풍수 속에 있어요. 좀 풍요 속에 있죠. 그런 풍요에서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제대로 된 정보를 고르는 것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이지 객관화되지 않습니다.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고 편하게 되는 걸 원하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있지 않았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간혹 우리 아이들한테도 내 의견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민위원회 만났을 때도 이게 여러모로도 좋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강요하는, 없잖아, 그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말이 이야기할 때 내가 편한, 내 식대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만 바꾸면 지금 소통이 어려워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 소통이 쉽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바꾸면 되죠. 요거에 다 반대되는 걸로 바꿔주시면 여러분은 소통이 정말 잘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의사소통의 법칙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비언어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언어적인 거는 약 7%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메라비언이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얘기를 하기는 의사소통에서 말은 7%밖에 안 돼. 나머지 93%는 비언어적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말로 하는 게 38%. 말의 어조, 높낮이, 강약, 저음이냐 고음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제 게 조금 더 달라지겠죠. 그 외에 나머지 55%가 제스처, 표정, 이런 여러 가지 몸짓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간접 대화가 이제 비언어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면 말로 하는 게 7%지만 우리한테 전달되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7% 이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 별거 아닌 것이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틀어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가 작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더 조심스럽게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 봤을 때는 남이 아닌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너 대신 나를 사용하죠. 다 1인칭으로 많이들 들어가는 거죠. 가능한 한 짧게 이야기해요. 물론 짧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간결해서 좋긴 한데 너무 짧다 보니까 직설적이고 어떻게 보면 명령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 그런 단어, 어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상대방의 의견을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면이죠. 그 다음에 자신이 듣고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거를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말하는 사람이 내 얘기한 거 들었어? 이해했어? 라고 계속 묻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면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듣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듣고 있다.
나는 너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 핵심적인 단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따라서 해주는 게 말하고 있는 화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기도 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시켜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비언어적인 그 기법에서는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그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게 의사 전달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세.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딱딱하거나 경직되어 있거나 뭐 권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듣는 사람이 조금 부담스럽겠죠. 그 다음에 시선.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정면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정면을 바라보면 너무 눈이 부셔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 끝을 보시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표정은 너무 딱딱하지 않고 약간 좀 편안한, 너무 많이 웃으면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또 깨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몸짓, 접촉, 그 다음에 음성은 딱딱하지 않은 따뜻한 목소리라고 하는데 허스키한 사람도 있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나름대로 여러분이 좀 최대한 조금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보면은 신체 접촉을 통해 타인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표현하고 외모의 치장을 통해서 많은 의미를 표현하기도 하고 공간의 사용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의 강약, 음색, 그 다음에 음성적인 행동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비언어적인 기법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의사 전달하는데 굳이 말이 아니어도 우리가 이제 몸짓으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저해하는 요인이 뭘까? 의사소통에 능력 결여가 있는데 이거는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말을 듣는 것과 그 다음에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목적이 있어서 만났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목적은 뭘까요?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상대방에게 우리가 의사 전달을 제대로 할 것이고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거를 슬기롭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의 이런 관계를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목적을 갖고 만났어요. 그랬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또 말하고 있는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2시간 120분 동안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강의를 들으실 때는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신뢰를 볼 건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강의하시는 분이 우리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이제 신뢰감을 갖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정보의 과다,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수용. 이것이 좀 더 많다라고 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갖게 하면 우리가 의사소통하는데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선입견과 고정관념. 우리 인간은 대부분이 내가 좋아하는 거, 자기 주관적인 이런 관념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선입견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나이가 드시면서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선입견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걸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면접을 볼 때도 블라인드 면접을 많이 보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태어난 도시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색깔이 굉장히 많이 분분하거든요. 그리고 또 종교를 뭘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사상이 어떠냐, 이제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작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선입견, 고정관념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타파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좋은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에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은 선입견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법칙 한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듣기가 가장 중요해요. 이 듣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상호 생각의 공유,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퍼 보지 않고요. 여기 앞에 보시고요. 나중에 제가 그 페이퍼 또 드리고 먼저 거 드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혹시라도 의사소통에 대한 강의를 하실 때 제가 드린 페이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존중하여서 말하는 거. 예, 듣는 거를 잘하고 존중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말만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게 있어요. 예,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건이나 사실에만 우리가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한 가지 튀어나와요. 그렇게 되면 올바른 전달력이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의 동기를 이해하고서 말하는 거죠. 오늘 어떤 일로 우리가 모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벗어나게 되면 그거는 사담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셔야지 이런 공적인 자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만났을 때에는 이런 동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배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 항상 존중한다라는 태도, 대접받는다는 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좀 짧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두 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줄이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간략해가지고 너무 좀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다들 급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 이거를 얘기할 거야. 그러고 나서 사례를 들여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듣는 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례나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 너무 상황에 맞지 않는 비유를 하면 조금 더 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듣는 것과 말하는 것만 잘하면 여러분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달인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지? 상대방이 이야기한 걸 내가 들었어. 들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주는 거야. 그게 뭐냐? 질문이에요. 질문 내지는 상대방이 이야기한 거를 한 번 더 읊조리는 거. 그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내가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 제대로 듣고 있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게 잘 전달이 됐구나라는 거를 상대방이 서로 알고 있어야만이 진정한 의사소통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게 19가지 기술이에요. 그래서 기술은 여러분이 이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을 좀 파악해서 하는 거고,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해라. 그 다음에 입이 아닌 가슴. 진정성을 느끼게끔 진실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입은 얘기하는데 눈은 울고 있거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입과 눈이 따로 노는 경우에는 우리가 겉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기, 그 다음에 타이밍에 맞춰 상대방의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가 말을 적절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타이밍 놓치면 우리가 상대방이 정말로 말을 끊고 들어가야 되는 그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거를 끊임없이 지켜주면서 이제 들어야 되는 때도 있는데, 내가 이야기를 적절하게 제스처를 넣어줄 때가 언제인지 그 타이밍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추임새를 넣어서
내가 제대로 듣고 있고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호응을 이끌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모르면 우리가 솔직하게 모르는 거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죠. 많은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넘쳐나는 홍수로, 정보의 홍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다들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전문가 아닌 분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 안에서 우리가 뭐 조금 아는 척 하면은 나중에 그거는 또 들통이 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 굉장히 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럼 중간에 말을 끼어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저는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 종종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자주 혼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성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열심히 들어줘야 되죠. 또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과 쉽게 하는 사람. 많이 안다고 해서 설명을 잘하는 게 아니고 몰라도 간결하게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테크닉도 여러분이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중요한 부분은 따라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오는 거고 내가 제대로 듣고 있구나,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서로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상호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대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중간에 자르고 끼어들지 맙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좀 더 지켜주시면 좋은 의사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하여 적절한 반응을 취하는 거. 취임새 필요하죠. 그 다음에 상대를 바라보고 말을 하기. 걸어가는 사람 뒤통수에다 대고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 이거는 100이면 100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를 전달할 때에는 반드시 앞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막 바쁘다 보니까 컴퓨터 하면서 전달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이런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는 사람과 전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듣는 사람에게는 서로가 예의를 지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쉬운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예의를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의사소통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알겠거니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절을 해주시면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대화할 때 시선 처리, 그 다음에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죠.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일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오늘 우리가 듣는 아니면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된다라고 하면 진행을 먼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도 우리가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와 종교의 얘기는 가능한 한 우리가 이제 집단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자리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예행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탠다라고 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게 한번 본인의 귀로 들어서 내가 제대로 전달하고 있구나, 전달력이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9가지 여러분들한테 기술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갈등 해결입니다. 갈등 해결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갈등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갈등도 두 사람 사이가 있어야만이 돼요. 우리가 소통하는 것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되듯이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갈등이란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행동 주체 사이에서 발생되는 대립적, 적대적인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건 왜 그럴까? 주로 이제 우리 가족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의 갈등, 뭐 조직에서의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갈등이 왜 생길까요? 의견의 차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표가 달라요. 관심사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욕구가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게 상대방하고 틀릴 때 우리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 갈등을 중재하는 게 뭘까요? 소통이에요. 의사소통. 그래서 의사소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갈등의 기본 관점은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어요. 뭔가 나한테 충족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침해를 당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불쾌감, 분노가 오게 되죠. 이게 이제 갈등으로 치닫는 거죠. 나의 고유 영역을 침범당하면 이게 해결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갈등이 있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갈등이 있기도 해요. 내 안에 있는 갈등은 내가 해결하면 되지만 상대방하고의 갈등이 생길 때는 둘 다 해결해야만이 이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나만 해결이 됐다라고 해서 그 갈등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깔끔하게 원인과 결과가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야만이 이 갈등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갈등에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고 부정적인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는 갈등이 반드시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이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사회라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서로의 의견과 관심사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발전된 사회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필수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갈등이 없다라는 거는 잔잔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지속 발전이 없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도태돼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갈등이 있다라는 거는 내 의견도 있고 상대방의 의견이 있다라는 거는 뭔가 조금 더 나아지려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왜? 갈등을 통해서 사람하고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갈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갈등이 어떤 갈등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죠. 자, 갈등의 특성에서는 사회적인 갈등은 변화를 촉진하는 요소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밀접한 관계일수록 갈등의 정도는 격렬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결혼하셨을 때 남편하고 아내가 아주 격렬하게 싸우시죠. 주도권을 잡는다. 뭐 여러 가지. 그럴 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분은 이제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양보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아주 편안하게 되겠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포기를 한 분의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그냥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침묵하는 거로 하는 것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이끌어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죠. 갈등 관계는 권력의 분화 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자, 갈등의 발생 원인입니다. 자원의 희소성.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너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서로가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희소성이 있으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내가 안 가지면 상대방이 갖는 거예요. 승자와 패자가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의 불충분이나 환경의 영향 등, 그 다음에 정보의 부족이나 미숙,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갈등이 조장이 되는데, 로빈슨이라는 학자는 조직 내 갈등의 주요 원인을 의사소통의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조직이라는 건 우리 가정 내 조직도 있고요. 사회 조직도 있고, 지역사회 조직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갈등을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상하 관계에서 직원들하고 상사하고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을 느꼈을 것이고, 뭐 공무원 사회에서는 조직 사회이다 보니까 뭐 무조건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내부적으로 갈등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거죠. 부재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의 관심사, 나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소통의 부족을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 건데, 어휘상의 오해, 그 다음에 이제 채널상의 잡음 때문에 완전한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이런 거를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갈등이 조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해라는 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무지, 그 다음에 정보, 무한한 정보, 모호한 정보, 상대방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지레짐작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오해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단절이 되거나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층 구조, 뭐 조직 구조에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채널상의 잡음이죠. 지금 이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무원 이런 예를 들었을 때 뭐 부장이 얘기를 하거나 뭐 그다음에 그다음 직급이 얘기를 했을 때 서로의 정보 체계가 조금씩 혼선을 빚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혼란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그 실질적인 그 아웃풋을 내야 되는 최전방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죠. 네, 다음에 갈등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갈등, 이제 사회적인 갈등,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갈등, 가족의 갈등, 조직의 갈등, 그 다음에 소유권의 갈등,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갈등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이념, 그 다음에 지역 갈등, 계층, 노사 갈등, 공공 갈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제 개인적인 갈등에서 조금 더 나간다면 공공 갈등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갈등. 주로 이제 개인의 성격이나 역할에 따라서 오는 이제 불만족. 그 다음에 개인이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조직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거부당했거나 아니면 좀 왜곡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이제 갈등으로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갈등을 우리 이제 개인적인 갈등을 레빈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접근 쉽게 얘기하면 둘 다 긍정적인 거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갈등이 우리 조직이나 가정에서도 있을 거예요. 선택을 하라는데 둘 다 나한테 다 괜찮아. 괜찮은데 어떤 걸 내가 선택을 해야지? 거기서 오는 갈등을 우리가 접근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접근 회피는 뭘까?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빠.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그럼 좋은 거 선택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내가 조직에 속해 있는 포지션에서는 끌고 가야 되는 거야. 하지만 나의 인터레스트, 내가 원하는 목표는 개인적인 축으로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접근과 회피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내가 공직자로서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가정을 생각하거나 나의 개인적인 안위를 생각할 때는 나는 부정을 하고자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뭘까요? 님비 현상 많이 할 수 있죠. 우리 지역의 어떤 것들을 위치하고자 할 때 우리 시에서는 이익이 되는 거가 있죠. 하지만 우리 개인 집단, 우리 마을에서 살고 있는 나의 입장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선택에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피는 다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조금 더 힘들겠죠. 이런 갈등을 우리가 이제 레빈은 이제 세 가지로 유형을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일어나고 우리한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 활동가로 활동을 하시고 또 주민들하고 아니면 이제 이런 공공일을 하시는 분들이면 두 번째 접근과 회피의 갈등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나의 포지션에 맞춰서 행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관심사, 인터레스트, 이익에 되는 거에 대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거를 조금 더 명백하게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거라고 합니다. 이걸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페이퍼에 아마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공 갈등의 관리죠. 우리가 이제 지역자치 주민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만나는 우리 지역 주민도 있지만 공공 관리기관에 있는 분들하고도 우리가 이제 미팅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서로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조금 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공공 갈등의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조금 더 대책을 좀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 공공 갈등의 특징을 보면은 공익을 둘러싼 갈등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편익과 비용 구조의 불일치, 그 다음에 매몰 비용의 문제, 기회 비용의 문제, 원상 회복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공 갈등에서는 이런 게 이익이 되는 걸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는, 그래서 그게 갈등으로 조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관리의 기대 효과는 뭘까? 공익의 창출이죠. 사익보다 공익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뭐가 들어올까요? 소각장이라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은 거, 장례식장이 들어와서 우리 시는 그런 게 하나의 이익 창출이 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조금 더 위생상, 아니면 외견상, 아니면 또 뭐가 될까요? 집값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관리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합의, 공공사업이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합리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의 충족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의 규모에 비해서 창출하려는 의지가 크지 않으면 조금 더 충족이 될까 안 될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잣대를 재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신뢰 유지가 돼야만이 우리가 기사가 뭐든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갈등 해결 시 고려해야 할 원칙 6가지. 갈등 문제를 제대로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나와 너의 양가적인 감정인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 촉발 인자가 누구로부터 도태가 된 건지 출발된 건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항상 문제가 생길 때는 사람하고 문제를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이거 객관화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문제와 나를 같이 가는 거죠. 문제와 내가 같이 가니까 이거를 분리하면 조금 더 해결하기가 쉬운데, 내가 이걸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돼, 나만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끊임없이 해결되는 순서가 조금 더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포지션과 인터레스트가 어떠냐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더군다나 내가 책임을 맡는 장이라고 하면 공익을 많이 따르긴 하겠죠. 공익을 따를 때 거기에 대한 명분이 정확히 있어야만이 우리가 원칙을 준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생적이고 호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면 아주 해결 방안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을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는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셔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만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행동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의 속도나 조절, 다 의사소통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되고 말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다 완화가 돼서 상대방하고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도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져야만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 더 잘 보고 듣고 그래야만이 좋은 해결책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 자, 갈등의 관리 방법.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자 뒤쪽에 아마 검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거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나는 나오는 건지 그거를 이제 해드릴 건데요. 5가지로 우리 토마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쟁형, 회피형, 수요형, 타협형, 협력형. 어떤 형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 조직 내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어떤 문제를 이끌어가는데 조금 더 괜찮을 거예요. 회피형이 많으면 이 갈등 해결이 조금 더 어려워지거나 조금 더뎌 가겠죠. 반면에 협력형이나 아니면 타협형이 있으면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뒷편에 실어놨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게 뭘까? 반영적인 경청이 들어갈 겁니다. 반영적인 경청. 상대방의 문제를 우리가 진심으로 같이 들어주고 이해해서 문제가 없는 영역을 들어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이게 반영적인 경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복도에서 넘어져 아프고 피멍이 많이 들었는데 A는 너는 항상 조심이 없으니 또 넘어졌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지나갔어요. 나는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거를 A라는 사람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넘어졌는데 아팠는데 그거에 대한 감정은 어루만져지지 않고 질시를 하고 간 거예요. 질타를 웃으면서 비웃는 듯이. 자, 이럴 때 나의 느낌은 불쾌함, 화남, 창피한 마음, 야속함이 있어요. 이거를 제3자인 상대방, 우리가 이제 되겠죠. 대화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전달해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에 대해서 아이고 넘어져서 아픈데 그런 말씀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먼저 마음을 달래줘야 돼요. 상대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문제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제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해결책을 하는 거죠. 이게 반영적인 경청이라는 거죠. 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이런 감정을 느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종종 모든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집에 가시면 이제 부인이 아이고 뭘 들고 오는데 누가 툭 치고 갔어. 근데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그거는 알아달라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힘들었겠네. 안 아파? 어디 다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훈계를 두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하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게 왜 무거운 걸 왜 들고 다녀? 낮에는 누가 거기 가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조금 더 내가 경청을 해서 듣고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후속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방법을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비단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임 주민자치 모임을 할 때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안건을 내세웠을 때 그 안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 안건을 내놓은 분은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야기를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목적을 내놓은 안건자에게 먼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방법을 제안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가셔도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반영적인 경청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하실 수 있어요. 자,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두 사람이 바라는 것과 기대는 타당해야 돼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내지는 내가 이만큼 갖고 너는 조금만 가져라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완만하게 이루어져야만이 갈등은 해결이 되는 거죠. 똑같이 해결이 돼야만 돼요. 나만 해결이 되면 갈등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갈등은 두 사람이 함께 해결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이것만 갖고 계시면 돼요. 갈등은 나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만족하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갈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의사소통. 잘 듣고 잘 말해줘야 돼. 근데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를 해줘야 돼요. 듣고 싶은 말 먼저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예시를 들어주시는데 말씀은 짧게 너무 길게 얘기하시면 안 듣습니다. 자, 갈등에서 방법, 효율적인 논쟁 방법, 견해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감정을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나 불쾌해, 나 싫어. 이런 감정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불쾌할 수 있어. 인정해주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 왜 감정을 왜곡을 해야 될까?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은 언제나 공정하게 싸워야 된다. 이게 논쟁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타협 방법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동네 갈등 분석 및 해결 방안. 자, 삶에서 갈등이 사라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경쟁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갈등이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갈등은 누구든지 그 갈등의 중요도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갈등은 누구든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갈등을 잘 받아들이고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 현명한 시민이고 그 다음에 성숙한 우리 시민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갈등 상황에 있어서 공무원의 딜레마,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공무원일 경우에도 갈등 당사자이면서 갈등 조정자로 활동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가, 나의 포지션인가, 나의 인터레스트가 맞는지 그쪽으로 하셔야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갈등 조정자로 활동을 하시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아마 굉장히 많이 당면하게 하실 거예요. 나의 목적을 먼저 우선순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공공 이익을 앞으로 둘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법, 제도, 장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갈등 관리를 국가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2007년도에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을 경우에는 어디에서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정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법에 규정해서 15년도에는 또 조례가 또 방법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공기관의 이익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공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고요. 해결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갈등 관리, 업무 기능 및 연계가 있을 수 있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거를 우리 이제 지역사회에서 연결을 해줄 수도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정자가, 중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셔도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 해결을 중재해 주시는 중재자로서 활동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을 잘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역할들이 점점 더 확장되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죠. 갈등 관리,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담당자의 업무 수행 한계, 그 다음에 업무 효율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교육을, 또 전문가 교육을 조금 더 받으셔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갈등 관리, 평가 체계, 이게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제 갈등을 분석해주는 그런 기관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력 방안 찾기에서 보면은 실익 기반 문제 해결을 위한 이 장점을 뭐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이퍼 있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해결 방안이 뭘까? 예, 윈윈 전략이에요.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이기고 지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같이 윈윈 상생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상생하는 전략으로 나가는 게 평화적인 갈등 해결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만한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는데 대안과 방법을 찾는 것인데 이게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활동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주민과 공공기관의 연결,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교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화적 갈등 해결의 이로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시면 서로가 원하는 해결책과 결론을 찾을 수 있게 빨리 앞서 나가야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갈등 당사자들 간에서 존중하고 배려해 줘야 되는 거. 이거는 뭘까? 전부 다 의사소통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듣고 말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갈등 중재자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배려와 존중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갈등이 해결되었을 때 사회 구성원들에게 소속감을 주는 거죠. 더불어서 사회는 발전이 되는 거죠. 이 갈등이 해결이 됐을 때 나만 참으면 돼 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우리가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의 제안을 때 그 제안을 해결책을 한쪽만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공통적으로 완만하게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서로가 양보를 조금 해야 되겠죠. 여기에 원만한 타협도 들어가야 되겠고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배려가 타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우리는 같이 상생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적 갈등 해결의 방법의 자세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나눠야 할 때 이런 존중하는 태도. 그 다음에 갈등의 핵심이 문제가 뭘까?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요점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시해서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보와 타협의 자세입니다.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타협이 아니라 서로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같이 살자라는 거죠. 그게 윈윈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역 활동가로 활동하거나 아니면 이런 중재자 역할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면은 이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천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네,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규명되고 다뤄지지 않는 한 갈등 해결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원인을 모르고서 우리가 해결을 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원인을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직면해서 파헤쳐 나가죠. 자, 갈등 해결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공정성, 그 다음에 정당성이 회복하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이 돼도 두고두고 또 다시 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그 다음에 정당하게 해야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기본 욕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만 행복하게 해주면 돼. 그 나만 행복하게 해준다는 게 치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치매가 들어가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의 치매, 이 치매를 얼마만큼 양보를 할 것인지 그거를 타협하는 것이 이제 자의 역할이 아주 크죠. 자, 갈등을 해결하는 일은 새로운 인간관계의 설정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갈등 해결의 방법 3가지입니다. 협상의 달인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필요하죠. 자, 3자가 들은 뒤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갈등 해결 방법이 이제 중재입니다. 자, 중재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조정해서 이게 이제 일로 마무리가 되면 우리 이제 갈등은 다 완만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이 3가지가 가장 필요한 것이 갈등 해결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첨가되어 있는 나의 갈등 대처 유형 방법. 우리가 지역 주민 이런 무슨 문제나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지금 직장인들은 직원들을 뽑을 때 MBTI 검사를 많이 합니다. 성격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아니면 자기하고 상반되는 사람인데 이런 조직사회에서 상반된 사람들끼리 어떤 일을 협력해서 이루어질 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민자치 활동을 할 때에도 이런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유형이 조금 다르는데 우리 집단, 우리가 모여있는 이 집단에서는 자, 회피형이나 개인형보다는 조금 더 조정하고 타협하려는 형들이 많다라고 하면 무난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쉽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 집단은 이런 분들이 좀 많으니까 어떤 이슈가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굉장히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페이퍼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부 워크숍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갈등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사소통의 이 방법을 우리가 제시를 하는데 먼저 내가 지역 활동을 하면서 내지는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이런 갈등을 겪었을 때의 그런 감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단어로 표현을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스티커를 나눠드릴게요. 나눠드리면 여기에서 내가 받았던 그런 감정들, 뭐 우리 아이들한테 네. 아, 그럴까요? 그러면 잠깐 5분 동안 쉬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워크숍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책상에 앞에 이면지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 놔드렸어요. 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내가 겪은 갈등과 갈등이 준 선물, 갈등을 겪었는데 뭔 선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셨는데 해결을 하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거고, 나는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그런 거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나눠드린 스티커에다가 간단한 단어, 짧으면 짧을수록 좋으니까 동사나 명사, 뭐 형용사도 괜찮겠죠. 이런 단어로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조직이 있는지 제가 때문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어떤 최근에 일어났던 것들이 가장 좋겠죠. 너무 오래되면 여러분이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나는 그런 조직에서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최근에 나의
네, 낱말로 써주시면 돼요. 낱말. 어떤 이제 갈등을 겪었어요. 그 갈등에 있었던 그 경험, 어떤 걸로 갈등을 겪었는지 그런 걸 써주시면 돼요. 나한테 갈등의 단어가 한 3가지 정도 된다라고 하면 3가지 페이퍼 한 장씩 가져가시면 돼요. 큰 거 A4 용지는 하나씩 가져가셔가지고 나한테 있었던 직접적인 갈등, 피해가 돼도 됐고 아니면 그런 경험을 했으면 그 단어를 작성을 해서 거기다가 기억나는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런 경험을 단어로 작성을 해주세요. 오해를 했어요. 상대방이 오해했다. 그 오해로 인해서 내가 받은 경험, 감정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죠. 관계, 활동 이런 거에서 행동에서 있었던 오해나 아니면 그런 자주그래한 일들이 나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터무시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갈등, 나만 겪은 갈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또 겪은 갈등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갈등 단어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서 자기 A4 용지에다 하나씩 붙여보세요. 네, 3가지가 나온 거는 3가지 치면 되고 1가지 나왔다라고 1가지 내 거에다 붙이세요. 내 거. 네, 페이퍼 제가 인원수당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부족하면 말씀하시고요. 각자 하나씩 페이퍼 해주시면 됩니다. 갈등이 해결됐을 때의 감동적인 뭔가가 있을 거예요. 오해가 풀려서 서로가 포옹을 했거나 아니면 또 기분이 또 굉장히 흡족했을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이 해결됐을 때의 안도감, 안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생각나는 대로 쓰시면 돼요. 생각나는 대로 여러 개를 쓰셔서 아니요, 내가 쓰고 싶은 만큼만 쓰시면 돼요. 필요하시면 더 드릴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 쓰셨으면 여러분이 이제 그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별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공통되는 갈등의 키워드가 아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 조에서 그 갈등의 공통된 키워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공통된 키워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5가지를 썼는데 다른 사람하고 한 번도 겹치지가 않았어. 그건 제외할 수 있고요. 아니면 공통된 단어가 나온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이 그 공통된 단어로 파생되는 여러분이 해결책을 여러분이 지금 제시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의 갈등 문제를 듣고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재를 해줄 수 있는지 지금 저하고 한 65분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사람하고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다,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조그만한 자기만의 생각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빨리 경험해서 현장에다가 적용하는 거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지금 여기에 모여서
지금 저 외에 미리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들으셨다는 거는 그만한 능력이 되시고 현장에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여러분은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즉흥적으로 내드리긴 하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한번 뽑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이해 못하신 쪽? 공통이 없으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통된 어휘, 비슷한 어휘로 여러분이 비교를 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재적인 방안, 나만이 갖고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셔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시면 되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서로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간다고 갑자기 그만했잖아요. 근데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참 옛날에 제가 했잖아. 갈등이 생기는 거 도와주겠다라고 해다 보니 정식으로 그거를 내가 승인을 하는 거는 말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아니까 도와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말을 원정대에서 다행이다. 아이가 자체가 큰 건 아니지만 살아온 그 과정이 틀려서 서로 이렇게 어느 합의점을 찾기가 어떻게 맞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안 그렇게 보면 조금 나오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새 조금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 들어서 와이를 시켜서 필요죠 이러더라고. 근데 막상 내가 합의를 들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둘이 안 나오고 이게 유형이면 아니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냥 쓰라고. 때문에 나눴다가 근데 이것도 이제 그냥 거기 카페 가지 말라고 할까 갈등. 이제 뭔가 분란이 좀 일어나면 그 사람이 차라리 딴데 가서 하시라고 할까. 왜냐면 이쪽 얘기만 들었으니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실수를 안 해줘요. 가는 말도 알려줘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는 해줘야 돼. 우리 신랑도 거기 위에 계단이 있는데 김에 우리 다 간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면 나중에 편해가지고 자기가 조금 양을 하다가 준다고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점을 찾는 게 옛날에는 왜 잘게 답답하다 이런 그런 분들 많이 없어요. 참여에서 큰 아웃하우스 동네에 집에서 소통이 안 되는 아니 그거 제일 큰 집에서 소통이 안 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최소도 아니라 집에서는 그러니까 집에 기회가 없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는 내가 이 생각하면서 나가는 게 내 주장을 세우면서 싸우고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거 하려고 자신이 얘기하는데 할 수가 있어서 내 주장만 해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는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 한번 후퇴해서 못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내 생각은 이런데 너무 그게 생각이 주제하고 떨어지는 답이 나온 거야. 아니 그랬을 때 그렇게 한 거에 남편을 아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다. 답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건 어떤 문제도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저기 그리고 다른 거 모르는데 가정이 한국에서 나는 아들하고 딸하고 있는데 손주이고 나는 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냥 근데 손주도 아들까지 다 엄마랑 같이 조금 공부 좀 있었고 그래서 애들은 열심히 지금 됐거든요. 이때는 많이 내가 봤을 때 직장 갔다가 애들한테 자기 당신들이 주고 애들도 너무 힘들어. 나는 좀 자기 아주 풀었고 집사람은 그렇게 해서 못 쫓아가요. 지금 얘기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자라 하면 이거는 갈등을 더 조정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젊은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자기 주장을 굉장히 강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왕따를 시켜도 그분을 왕따게 안 하시고 근데 그 왕따시켰던 분은 그분의 연령대가 거기에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그 20대나 50대인데 완전 독수가 30대 가서 못 받고 있는 부동산을 학교에서 좀 많이 그래서 못 받는 되는 아니죠. 안 되죠. 그렇죠. 연령대가 아니라 네. 아니 그러면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같이 앉아 보니까 굉장히 우리 애들이 안 살고 참 많이 치든지 같이 하는 거 희한하다고 직업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신경 써. 우리 집사님 운동을 안 하고 어디 간다는 거 내가 좀 나하고 신경 써. 지금 이거 너무 신나. 우리 집사님 갖다 내가 발전을 시키지만 보고 내가 다 갈 테니까 내가 오늘 갔다 오면 일자로 2시까지 들어가니까 뭐 좀 잘해주고 서로 신뢰갔다니까 그런 거 지금 와서 좀 하기는 연기가 어머니가 아버지처럼 사는 아이들 그것도 되니까 그렇죠. 네. 잘해주기 좋다고 그래서 내가 맨날 평소에가 그걸 또 보는 친구가 있고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하긴 하지. 그런데도 저도 가까다 오면 그럼 미안하다고 그한테 가정부터 잘 다스리면서 바깥에 나가서 오래 신나고 집에 들어가서 집에 그게 안 되면은 바깥에 나가서 여기 올라와서 얼굴 보면 저 밑에 친구라고 사귀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갈등의 단어가 나왔어요. 키워드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공통된 주제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갈등을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부 다 노출이 됐어요. 노출이 됐는데 하나의 갈등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중재적인 방법이 아마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타당성 있고 정당한 그런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조가 굉장히 적습니다. 적으니까 각자 다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 완성된 조가 있나요? 자, 제가 임의로 여기가 1조, 2조, 3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네. 충분히 더 논의를 하시고요. 2조도 지금 논의를 하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3조는 완성이 됐나요? 네. 3조는 완성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자기가 가서 나이 들면 막 그런 거 말고 지금 문제가 다 해결이 나왔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거를 다 존중해줘서 작성을 해서 한번 발표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뭐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서로가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해결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시를 해서 서로가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네,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9분이요. 정확히 50분에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젊어서부터요? 서로의 방식을 주민 자치회에서 그것도 얘기를 하시고 선생님이 나오면 얘기를 하시는 이게 42분이요. 네. 네네. 네. 가치관이라 생각을 이런 건데 이제 먹었을 때는 실제로가 사업에 대한 거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신분들이 사업을 미리 조사하고 하던 주민들하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설문지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우리는 설문지 전문이 그래도 뭔가 사람을 그런 끌기가 있어서 그런지 좀 깔끔하게 그렇게 세게는 깔끔하게 내가 보기에는 되게 불행한 거예요. 내가 저 집인가 이렇게 되는데 나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어차피 앞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거를 그걸 내가 알아서 그렇게 원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쪽 아니면 그쪽도 변하고 자기도 길이 아닌 거를 가려고 그러면 다른 막아야죠. 다른 사람이 일종 사업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당부가 되면
내 자신이 저기 보내거나 아니 이번 정책에서 그 시간도 하나 일정을 10년이 돼요. 10년 넘었어. 나도 그거 없어. 이거 진행하면 언니 그것도 몰라. 조금만 제가 시간이 지나면 어디든지 부부간의 문제는 생기죠. 그러면 자꾸 바뀌어 이게 그때 안 보이고 아니 가만히 하는 건 제가 지금 조금 외면하고 있지만 다들 지금 허락하지 않겠고 그게 2년 지나면 과연 그 이상으로 또 온다니까 근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야 다들 원래 전혀 그냥 힘들어하고 지치는 거야 내가 가장 먼저 나는 항상 그런 장면에서 좋은 거야 사실. 그때부터 물르기 시작하는데 끝까지 못 가. 그 전에 그냥 fut바람 고전에 또 원치되고 난 그런 거 같아.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쌓여가지고 갈등이라는 거는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 만나는 우리가 지정이잖아요. 근데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이기고 내가 지고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한 게 아니라 서로 나가고 연락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 상황을 유지하고 감정을 섞지 않았을 때 갈등은 이거야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견이 서로 다르지. 이야기를 해서 이쪽의 이야기와 이쪽의 이야기를 전부 다 들어주면 뭐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감정이 있지 않으면 감정을 되지 않고 사람과 의견이 있다 그러면 마음도 상하지 않고 몰라. 나는 괜찮아 기분이. 그래 칭찬해 나한테 너무 당연하게 어떻게 칭찬해 다 되셨어요? 근데 제가 발표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나왔는데 왜 자꾸 돌아가면서 왜 자꾸 주민장 씨가 뭐야 자기 맨날 한 사람이 하면 안 되잖아. 아 취직했대요. 근데 그거를 기각이 안 돼요. 사건 때문에 취직인데? 아니 그걸 갑자기 사전 투표 선거지 말고 주민 그거 네, 우리 지금 새해 소감 이야기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다들 옳은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또 들어준다라는 거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아까도 일조에서 지금 잠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해결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조부터 발표를 할까요? 자, 1조에서 공통된 관심사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좀 나와 있는 저희는 소통 부재에 대해서 소통 부재. 네. 나누는데 이 소통 부재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서로 간에 그 대화도 부족하고 네. 또 사람 삶의 방식도 틀리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추구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생각과 차이가 있을 때는 다름을 인정하고 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보다는 조금 발전된 네. 그 대화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결론을 도출 수 있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은 네. 조금 더 마음도 편안하고 네.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정말 중재자가 되실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조건을 가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항상 고집하는 게 그래도 내 의견이 맞아 라는 자기 주장이 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의 생각을 조금 더 어필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갈등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면 너와 내가 살아온 환경, 너와 내가 생각하는 사고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는 다르다는 거.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니까 알죠. 하지만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르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고부터 출발을 하면 출발점부터가 굉장히 많이 와 있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돋보이는 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2조 한번 말씀 나눠보실까요? 저희는 공적인 거하고 사적인 게 나눠져 되고요. 네네. 공통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중에 좀 많이 나온 게 이제 오해로 인한 어색함 네. 그런 게 왔을 때 그 감정은 좀 무시당하는 느낌이 네. 좀 그랬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보하고 이해를 하니까 그게 좀 좋아지는 그런 거였고 최종적인 거는 칭찬을 계속 해버리면 네,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지더라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 네. 칭찬. 자, 감정을 배제하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는 거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근데 상대방이 내가 한 얘기보다는 듣는 걸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는 상대방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걸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대했느냐를 더 많이 생각해요. 이럴 때는 이제 역지사지라는 말이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도 있지만 오는 말도 곱고 가는 말도 고와야 되는. 그러니까 전자가 먼저냐 후자가 먼저냐 이거를 자꾸 따지다 보면 해결될 거는 없어요. 그래서 2조에서는 제안하는 게 칭찬. 감정을 너무 앞세우지 말고 칭찬을 해주자. 자, 웃는 낫에는 힘을 못 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조금 많이 해주면 이런 갈등의 골들이 조금 더 옅어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오는데 이런 견해까지 가려면 굉장히 고단수의 그죠? 그래서 아마 우리 이 말씀을 나눈 2조에서는 아마 다들 이렇게 베테랑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칭찬을 많이 하죠. 네. 자, 이제 3조. 네. 역시 훌륭하신 분. 네네. 3조. 네. 네. 앞에 도조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이런 분들만 계신다고 하면 네네. 갈등이라는 게 생기지 않아요. 아유,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갈등은 늘 생기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잘 정리해 주셨잖아요, 선생님께서. 삶에서 갈등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네네. 그래서 잘 받아들이고 균형 있게 관리하라고 여기 잘 정리해 주셨잖아요. 예, 이거보다 더 좋게 정리가 안 돼서 저희는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은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우리가 만나면서도 갈등은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네요.
예, 역시 훌륭한 스승에는 훌륭한 제자가 있습니다. 역시. 예, 제가 오늘 강의를 너무너무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 사용을 하시는데 지금 1조하고 2조에서 말씀하신 게 쉽지는 않아요.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갈등에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 갈등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갖고 계시면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추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1조에서 이야기하신 다름이라는 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가화만사성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 돼야만이 내가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힘이 나서 일을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면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은 순지박산인데 앞에 나가서 잘 살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빈집에 뭘 세우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사상무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도 달라요. 저하고 살아온 세월이 다릅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다 달라요. 살아온 세월이 달라요. 물론 같이 살아가는 세월이 먼저 살았던 원가족보다 더 많기는 하지만 타고나기를 여자와 남자는 다르고 부모와 자식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의 생활이 조금 더 그거를 몰랐던 때보다는 조금 더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는 여러분 조직 간의 이런 만남에서 있을 때는 뭘까요? 칭찬을 해주시면 돼요. 나쁜 거를 보고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칭찬해주고 어머 잘했네 라는 그 단어를 해주시면 처음 만나는 주민이라도 서로에게 칭찬을 함과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좋아하는 마음, 좀 더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아마 생길 거예요. 그러면 갈등은 계속해서 있지만 그 갈등의 깊이가 얕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고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지역 활동하시는데 좀 더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